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79만 2천 크로나, 9,800만 원 정도. 우리보다 5천만 원 적지만 GDP는 2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급여 수준은 우리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일 잘하기로 따지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이 스웨덴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죠. 그 다음에 보좌진의 경우가 국회의원 스웨덴은 4명당 1명, 그러니까 1명당 0.25명을 채용할 수 있고요. 같이 쓰고 있군요.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은 9명이죠. 보좌진 7명, 보좌직원 7명에 인턴 2명, 합쳐서 9명에 약 4억 원간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스웨덴은 결근하면 지급 불가합니다. 아마 본회의겠죠. 회의에 결근하면 지급 불가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도대체 국회의원 특권들이 뭐가 있길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사를 했어요. 우선 국회의원 월급 누가 결정합니까? 국회의원 직원들끼리 결정합니다. 매월 128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갑니다. 입법 활동비가 매월 310만 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연 940만 원이 나갑니다. 관리 업무 수당이 매월 46만 원이 나가고, 여러분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45만 원에서 60만 원 가까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가계지원비가 매월 86만 원이 나가요. 연간 7억 5천만 원 이상이 국회의원 비서들한테 나갑니다. 의원회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데 목욕탕 무료, 병원 무료, 한의원 무료입니다. 약국도 무료입니다. 병원과 약국은 국회의원 가족들한테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공공교통수단이 다 무료인데요. KTX 무료입니다. 국유철도 무료입니다. 배 타고 다닐 때 선박 타는 거 무료입니다. 항공기 무료예요. 더 할까요? 이런 식으로 200여 개의 특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제공됩니다. 불체포 특권 말고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인데요. 정말 많이 받는 건지, 매번 반납한다면서 약속은 왜 안 지키는 건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국회의원 세비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수당을 보면 우선 다달이 7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비로 400만 원가량을 또 받는데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입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인데 이 두 항목을 별도로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로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봉이 1억 5천만 원, 월 평균 1,285만 원입니다. 자, 직접 받는 돈이 이 정도인 거고요. 그 밖에도 또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당 외 지원 내역을 보면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월 150만 원 정도 지급되고 KTX와 항공료도 전액 지원받습니다. 물론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도 쓸 수 있습니다. 의원 홍보를 위해 자료를 발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의원실마다 1년에 1억 1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여기에는 연간 5억 원이 넘는 보좌진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네,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4배에 가까워서 일본보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제안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저절로 인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간부에 공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뭐 받은 만큼 일한다면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안 해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처럼 잠적을 해도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을 받고 있어도 꼬박꼬박 받습니다. 심지어 구속돼도 받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됐지만 매달 세비를 챙겼고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정정순, 정창민 전 의원도 구속 상태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과 달리 구속됐을 경우에 삭감하는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켜질까요? 네, 반납한다고 해도 이 편지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일 안 하면 국회의원 수당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선언을 통해서 청렴 의무를 강조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국고가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매번 약속은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걸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반짝 인기를 위한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즉시,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선에서 승리에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입니다.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수를 줄인다는 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호응을 받는 사안이지만 좀 더 따져볼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증언 등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게 한 뒤에 실시한 조사에선 감축과 증언 의견이 각각 37%, 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자들은 OECD 평균 국민 10만 명을 의원 1명이 대표하는 데 비해 우리는 17만 명당 1명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과도한 특권이 문제라면 예산 총액을 동결한 채 의원 수를 늘리고 세비를 줄이는 방법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수를 줄이면 사실은 그 갖고 있는 파일을 더 적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특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은 지난 김기현 대표 당시 의원수 30명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이자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 방식으로 던진 공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손아래입니다.